안녕하십니까. 소재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부산 신평로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평로 교회가 분쟁이 발생해서 교단을 탈퇴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단 탈퇴를 위한 공동의 결의 무효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고, 법원이 1심과 2심에서 교단 탈퇴가 무효라고 하는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판결문 속에 비친 신평로 교회의 분쟁의 사건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모든 교회들이 반면 교사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평로 교회 자체 내부적으로 분쟁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송 노회에 고발하게 되었고, 소송 노회가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1월 19일 노회는 담임 목사의 당회장직을 정지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명 출교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회가 분쟁이 발생되면은 노회가 담임 목사를 제명 출교시킨다든가 당회장을 정지시켰을 경우, 그리고 노회가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면직받은 제명 출교 처분을 받은 담임 목사는 교회 공식적인 법률 행위의 대표자가 될 수 없고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가 없습니다. 면직받은 제명 출교 면직받은 담임 목사가 공동회를 소집하여 결의하는 그 어떤 결의도 다 무효가 되어져 버립니다.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지 않는 공동의회는 무효라는 거죠. 60년 동안 대법원이 교회 분쟁과 관련하여 판례 법리를 내놓게 되었는데, 교회 대표자가 소속 노회로부터 당회장직을 정지당한다든가 제명 출교 처분을 받았을 때에 그 대표자는, 담임 목사는 교회 법률 행위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공동회를 소집할 수가 없다. 공동회에서 소집한 그 결의가 아무리 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결의했다 할지라도 그 결의는 무효라고 하는 취지의 판결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례에 근거해서 신평로 교회 소속 노회가 재빨리 2018년 1월 19일에 담임 목사를 당회장직을 정지시켰습니다. 소위 말해서 공동의회를 소집하지 못하게 하려는, 법률 행위를 행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의도가 깔려 있었던 거죠. 자, 당회장직이 정직당하고 제명 출교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는 2018년 1월 28일에 공동회를 소집합니다. 공동의회를 소집해서 교단을 탈퇴하고 정관을 변경하고 독립교단에 가입하는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반대 측이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공동의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1심이었던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이 2019년 6월 20일, 그러니까 금년이죠. 6월 20일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 판결의 주문은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느냐면, 2018년 1월 18일에 신평로 교회가 소속 교단을 탈퇴한다라고 하는 공동의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렸던 겁니다. 자, 소송을 제기한 그 담임 목사 반대 측에서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노회로부터 담임 목사가 정직을 당하고 당회장직에 대한 정지를 당하고 제명 출교 처분을 당하였으므로, 면직을 당하였으므로 공동회를 소집할 수 있는 소집권이 없다. 따라서 대표자 아닌 자가 공동회를 소집해서 교단 탈퇴를 하고 정관을 변경한 그 행위는 위법이다, 효력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법원에서는 1심 재판부는 그 제명과 당회장 정지와 제명 출교 처분이 교단 헌법에 반함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명 판결 역시 총회 헌법이 정하고 있는 피고 소환 등 가장 기본적인 절차조차 지키지 않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 따라서 위 제명 판결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노회가 담임 목사를 제명 출교 처벌하는 그 행위는 교단 헌법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므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의 지위가 유지된 상태에서
공동회의를 소집하여 교단 탈퇴를 결의하고 정관을 변경했기 때문에 이것은 적법하다. 그렇게 먼저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교단을 정관을 변경하고 교단을 탈퇴하는 그 행위는 아주 중대한 행위이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교단 탈퇴가 효력이 없다. 그런 취지의 판결을 내렸는데 중요한 원칙 하나를 법원이 내렸네요. 이 사건 교단 탈퇴 결의와 같이 소속 교단을 탈퇴하거나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는 교회 소속 교인들 총유 재산의 기속을 결정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등 소속 교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기 때문에 그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엄격한 적법성이 요구된다. 그렇게 판결했습니다. 설명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교단 탈퇴 결의는 교회 재산의 기속에 대한 문제, 그와 같은 기속에 대한 문제가 변경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런 교단 탈퇴와 같은 문제들은 아주 중요하므로 공동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엄격해야 한다. 그래서 과연 교단 탈퇴가 적법한 절차, 의결 방법에 의해서 신평로 교회가 결정했는지를 이제 살피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1심에서는 왜 공동회에서 교단 탈퇴 결의가 무효라고 봤느냐면 첫 번째, 전체 교인, 재적 교인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동회에서 교단 탈퇴 결의를 했다. 그래서 공동회를 인정할 수 없다. 교단 탈퇴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회에 출석해서 참석해서 가장 중요한 교회 본질적인 문제, 어느 교단에 소속할 것인지 교단 소속과 그 설립 목적을 변경시킬 수 있는 재산의 기속에 대한 문제를 변경시킬 수 있는 정관 변경 결의는 엄격해야 되는데 그 정관 변경을 위한 의결 정족서를 산정하는 기준인 재적교인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정확한 의결 정족서를 산정할 수 없어서 이 공동의 교단 탈퇴 정관 변경은 무효다. 그렇게 판결을 했고요. 두 번째, 교단 탈퇴와 정관 변경을 결의할 그 당시에 공동에 출석했던 교인들이 과연 교인 명부에 기재된 적법한 교회 의결권자인지에 대한 확인이 없었다. 그러니까 누가 그 교회 정확한 공동의 회원이고 공동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교인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공동회에서 정관 변경 교단 탈퇴를 결의했으니 인정할 수 없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공동회에서 정말 중요한 재산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정관 변경 교단 탈퇴 결의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그 교회 교인의 지위를 갖고 있는 자가 총 몇 명인데 그 총 그 재적 회원에 대한 규정, 회원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과연 의결 정족수를 산정할 수 있는 의결 정족수를 계산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없으므로 정관 변경은 유효하게 변경되어졌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이런 취지로 1심 법원에서 공동의 정관 변경 교단 탈퇴는 무효라고 판결을 내린 이후에 자, 다시 고등법원, 부산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습니다. 신평로 교회 측에서 항소를 했는데 지난 2019년 12월 12일에 부산 고등법원에서 이 항소심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그 결정은 뭐냐면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교단 탈퇴가 무효다라고 하는 1심 재판 판결이 적법하다라고 하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던 겁니다. 자, 따라서 결론적으로 서울 부산 고등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을 내렸냐면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건 교단 탈퇴 결의에는 피고가 신평로 교회가 이 사건 교단 탈퇴를 결의함에 있어 2018년 1월 28일 공동회를 소집해서 교단 탈퇴를 결의했는데 그 교단 탈퇴를 결의함에 있어서 첫 번째 세례 교인을 확정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재적 교인을 확정하지 아니하였고, 재적 교인은 세례 교인을 의미하고 세례 교인이 재적 교인인데 재적 교인을 확정하지 않았다. 세례 교인을 확정하지 않았다. 총 우리 교회 재적 교인이 몇 명이다라고 하는 그런 재적 회원의 그 인원이 확정되지 않았다. 두 번째, 세례 교인이 이 사건 공동에 참석하였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재적 교인이 몇 명인데 그 재적 교인에 대한 회원 명부에 등재된 회원들이 그날 공동에 참석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다. 확인하지 않았다. 그래서 공동의 교단 탈퇴 결의는 무효다라고 하는 취지죠. 자, 세 번째, 서명자 명부에 당의 세례교인이 서명하였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 자, 명부에 서명을 했는데 당시에 세례교인이 공동의 회원의 공동에 출석할 수 있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세례교인들이 거기에 서명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가 없었다. 이러한 하자가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재의 정의관념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주장은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공동의 결의를 통해서 정관 변경 교단 탈퇴는 무효라고 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던 겁니다. 자, 신평로 교회 분쟁과 법원의 판결 1심과 2심 판결에서 우리가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전 재적교인의 3분의 2 동의로 정관과 교단 탈퇴 변경을 하든지 출석한 대로 정관에 규정된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회에서 출석해온 3분의 2 찬성으로 정관 변경과 교단 탈퇴를 결의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날 공동에 참석한 회원들이 적법한 교회 의결권을 갖고 있는 교인 명부에 등재된 의결권을 갖고 있는 회원임을 입증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쳤느냐.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과연 그날 500명, 예를 들어서 500명 찬성하여 정관을 변경하고 교단을 탈퇴했다라고 주장할 때에 적법한 대표자들이 모여 500명이 결정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며 입증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고 한다면 그 결의는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의 취지입니다. 결국은 정관 변경이나 교단 탈퇴는 아주 엄격하게 봅니다. 따라서 교단 탈퇴나 정관을 변경 결의하려고 할 때는 재적교인을 먼저 당회가 확정해야 되고 그날 공동에 출석한 회원들이 의결권을 갖고 있는 공동의 회원들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는가. 그 다음에 적법한 그 결의 방식을 통해서 공동에서 정관 변경과 교단 탈퇴를 결의했는지 여부를 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신평로 교회처럼 이렇게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중요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신평로 교회는 이제 어떻게 추후에 어떤 후속 조치가 있을지 모르지만 교단을 탈퇴를 반대하는 그 교인들이 뭐 한 40명 정도 모인다라고 교단을 탈퇴했던 그 교인들은 한 700~800명 된다고 하는데 과연 그 정확한 인원수랄지 적법한 그 공동회를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총전 신평로 교회의 동일성이 지금 양측 분쟁의 양 당사자 중에 어느 쪽으로 이어지는지 이런 문제가 앞으로 제기되면서 후속 조치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부산 신평로 교회가 겪고 있는 그런 아픔들을 우리 모든 교회가 함께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교회는 이런 분쟁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한 공동회 소집, 각종 회의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 신평로 교회 분쟁과 관련하여 법원 판결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